VBN 반갑습니다. 수익맨 주민남입니다. 저희 수익맨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이슈를 누구보다 빠르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신 분들은 물려있던 종목들이 상한가에 가는 믿기 힘든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누르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벌써 또 한 주가 마무리가 됐는데 한 주 동안 지지부진한 장세를 또 돌파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재 증시는 또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결국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 주목하는 상황인데 실적 장세가 도래하는 만큼 실적 기반 중소형주를 눈여겨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주말 영상을 통해서는 이제 수익 관점으로 우리가 관심있게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뭐가 있을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아이원스 대응 전략도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원스 대응 전략 관련해서도 추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익맨 유튜브 채널을 이제 통해서 꾸준히 영상들을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익맨 유튜브 채널 아래에 보시게 되면은 주민남 주식에 미치는 방법, 여기다 영상들을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고, 이게 제가 보통 이제 철강주들이나 이제 자동차 관련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하는 섹터들 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이제 좀 볼 수 있을 만한 테마군들도 말씀을 해드리죠. 근데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드리는 거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영상들을 이제 좀 꾸준히 찍어서 올려드리면서 대응 전략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아직 수익맨 유튜브 채널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또 여기 구독 한 번씩 또 눌러주시면서 좋은 영상들을 통해서 또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시장을 또 안 보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음봉 마감을, 또 하락하는 마감을 이제 보였는데,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양봉을 띄우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신고가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딱 증시만 본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보다는 현재는 이제 코스닥의 이제 상위 종목들이 좀 더 강하다, 그리고 중소형주들이 좀 더 강하다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또 아쉬운 것들은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이런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주봉상으로도 현재는 추세가 좀 많이 아쉬운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하락하는 추세가 좀 더 유지가 되고 있는, 지속적인 이제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 현재 상황인 거죠. 저점이 현재 잡혀져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이 하락 추세가 또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카카오나 네이버만 이제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대부분의 종목들은 굉장히 지지부진한 현재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뭐 제약들 뿐만 아니라 특히나 최근에 이제 뭐 펄어비스나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도 오늘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와줬는데, 이런 게임주들이 또 치고 올라와 주면서 코스닥 상승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도 시총이 4조가 넘는 종목이었죠. 근데 오늘 정말 상한가 근처까지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타났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외국인들을 비롯한 연기금에 굉장히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그런 만큼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수에 힘입어서 오늘 추가적인 이제 강한 상승이 나와줬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죠.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 앞전에 이런 이제 뭐 6월 29일자 이런 캔들 같은 경우는 대량 거래량이 동반을 하면서 이런 매물대 상단 자리를 돌파하는 이런 돌파봉이 나와줬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6월 29일자 캔들이 소화봉이 되겠죠. 그에 추가적으로 이 거래 일정도 눌림 이후에 오늘 강한 상승이 나타났는데, 카카오 게임즈가 오늘 뭐 코스닥을 견인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대부분의 뭐 에코프리비엠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상승이 나타나주고 있는,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는 코스피 상위 종목들보다는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이 좀 더 강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뚜렷한 이제 뭐 주도 테마나 아니면 주도 섹터가 없는 부재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시장 수급에 있어서는 좀 많이 아쉬운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현재 포지션 그대로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결국에는 삼성전자 이제 2분기 잠정 실적 발표하는 그 시점부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하는 종목들의 또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7월 7일 날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하죠. 그런 만큼 지금의 실적주들이 좀 지지부진하다 하더라도 꼭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특히나 1분기 때 이제 실적이 실제로 정말 가시화됐던 종목들,
중에서 이게 이제 2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이어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우리는 꼭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이러한 종목들도 말씀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원스 같은 경우는 이제 대응 전략이 정말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아이원스 같은 경우는 좀 배임 횡령 건으로 인해서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현재 기술적 자리로만 본다라고 하면은 앞전에 이런 대량 거래량이 동반이 돼서 강한 상승이 나와줬고, 추가적으로 박스권 이제 횡보를 하다가 이 박스권 돌파를 할 때, 그러니까 매물대 상단 자리를 돌파를 할 때도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상승이 나와줬었기 때문에 충분히 돌파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다라는 걸 좀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게 뭐 일봉뿐만 아니라 주봉이나 월봉을 현재 보시게 되면은 대량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추세가 반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전될 수 있었던 이유를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실적 개선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이제 2차전지 소재 사업까지도, 그러니까 신성장 동력을 갖추다 보니까 내년부터 이제 2차전지 소재 사업의 실적 가시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존재하면서 추가적인 모멘텀에 의해서 좀 추가 상승이 나와줬다라는 걸, 그래서 추세가 전환이 됐다라는 걸 좀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치만 이게 또 전 대표이사가 지금 배임 횡령 공시가 나와주게 되면서 많은 투자자 분들께서, 특히나 이 아이원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에다가도 말씀을 해드렸는데, 어플리케이션 이제 확인을 하시고 관심있게 보시고 뭐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답답하시거나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해드리면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먼저 공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자, 그러니까 어제의 시간에, 그러니까 마지막 타임 때 5시 56분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고소인을 보시게 되면 아이원스가 회사에서 직접 이제 고소를 했죠. 피고소인을 보시게 되면은 전 대표이사입니다. 전 아이원스 대표이사를 회사에서 고소를 했는데, 지금 전 대표이사가 54억 정도를 횡령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횡령건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자기 자본 대비했을 때 한 4% 정도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확인하실 이제 부분은, 첫 번째, 이 회사가 앞으로 이제 성장 가치가 없냐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적자가 이제 심한 기업인지, 아니면은 이제 흑자가 지속적으로, 아니면 추후에 실적 성장에 대한 이제 모멘텀이 존재하는지, 그런 컨센서스 같은 경우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이 실적이 없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주는 게, 이런 제약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에서 이런 뭐 배임 횡령건들이 좀 많이 나타납니다. 왜냐면은 실적이 없는 기업들이 그냥 꿈과 희망을 먹고 이제 사는 그런 기업 같은 경우는 간혹 주가를 의도적으로 부양을 시키고 나서 이제 뭐 고점에서 이런 대주주들의 좀 매도가 나오는 경우들도, 공시들을 또 통해서, 올빼미 공시를 통해서 매도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고점에서 블록딜 맞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주식시장에 상장을 시켜 놓은 다음에 이렇게 좀 한탕 해먹고 가는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뭐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아이원스 같은 경우 이제 보시게 되면 실적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꾸준한 성장세, 지금 현재 컨센서스에도 꾸준한 성장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 뭐 1,400억 정도를 이제 냈는데, 지금 2021년 예상하는 것만 지금 1,600억,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1,700 후반대 정도를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매출액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영업이익과 단기 이 순이익 같은 경우도 큰 폭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한 100억 정도,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도 흑자로 돌아서기는 했지만 이제 뭐 10억도 안 되는 순이익을 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뭐 내년까지 현재 보시게 되면은 268억, 321억의 지금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순이익 같은 경우도 223억과 244억의 이런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이번 1분기 때 실제로 실적이 가시화됐습니다. 지금 매출액뿐만 아니라 영업이익과 순이익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폭으로, 최근에 이 5분기만 봤을 때 가장 이제 매출액과 그리고 뭐 영업이익, 순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큰 폭으로 전환이 됐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내다보는 컨센 자체도 이번 2분기 때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실적에 있어서는 전혀 걱정할 게 없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이제 두 번째로 확인을 해야 될 거는, 대표이사 최근에 변경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언제 변경이 된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2021년 7월 1일 날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뭐 2021년 뭐 올 초에 뭐 한 3월 4월 달이나 이럴 때에 이제 뭐 대표이사가 바뀌고, 아니면 작년 이제 뭐 말 정도에 대표이사가 바뀐 다음에 이런 공시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큰 악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뒤에서 탈세하고 뭐 횡령하고 배임한 이후에 경영권 인계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언제 이제 변경이 됐는지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이건 아이원스 같은 경우는 19년도 이제 9월 16일자에 변경이 됐어요. 그만큼 재작년인 거죠. 19년도 9월 16일자에 이제 뭐 김병기 대표이사에서 이제 이문기 대표이사로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지분 분석을 보시게 되면은 현재 대표이사가 지분 한 25% 가까이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 대표이사죠. 전 대표이사가 한 7% 정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의도적이지 않다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있고, 이번 배임 횡령 관련해가지고 이제 고소인이 회사인 것을 봤을 때는, 회사에서 직접 이제 했다라는 걸 봤을 때는 현재 대표이사가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좀 소송하는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지분까지도 좀 갖고 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이게 특히나 이제 또 수급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보통은 외국인이나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정보력이 좀 많이 늦기는 하지만, 외국인이나 특히 기관, 우리 국내 주식에 있어서는 기관들 굉장히 또 정보력 굉장히 빠르죠. 근데 최근에 이 수급의 매집을 보시게 되면은 기관 쪽에서도 뭐 투신 쪽이나 특히 연기금 쪽에서 이런 대량 매집이 포착이 됩니다. 그런 만큼 누구보다 정보력이 빠른 이 기관들에서 이런 최근의 대량 매집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관들이 이걸 몰랐을까요? 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재작년에 대표이사는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게 의도적이지 않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오는 이런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회사에서 배임 횡령 문제를 놓고 소송을 한다? 그런데 최근에 뭐 기관에서 뭐 강한 매도가 나간 게 아니라 기관에서 오히려 강한 매집을 진행을 했다?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아이원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악재가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돌발 악재는 맞죠. 근데 여기서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 고소건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거래 정지가 맞습니다. 거래 정지가 맞는데, 거래 정지가 이제 풀리고 정상 거래가 시작이 될 때 개파락이 나온다? 저는 그때는 추가 매수 또는 없으신 분들은 정말 매수 진행할 수 있는 기회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런 뭐 배임 횡령 관련해서 또는 이런 돌발 악재들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일어났을 경우에 좀 당황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이런 종합적으로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런 좋은 기업에 투자해놓은 상태인데 이런 경험을 했다라는 거는 좋은 경험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만큼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뭐 정상거래가 시작이 될 때, 이 고소건이 좀 마무리가 될 때 제가 추가적으로 대응 전략들을 통한 그런 영상과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원스 회사 망하는 게 아니에요. 거래 정지가 되어 있지만 회사는 잘 돌아갑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들은 뭐 댓글을 남겨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Q&A 공간에다가 이제 뭐 글을 남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원스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제 꼭 봐야 되는 종목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형주보다는 지금은 중소형주의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중소형주에서도 무슨 종목들을 봐야 될까라는 거를 좀 말씀을 해드리면은, 이전에 제가 2분기 실적 장세를 준비를 하면서 말씀드린 종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코프라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차량 경량화 관련주로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실제로 내연기관에서 이제 미래차로 이제 넘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얼마나 더 빠르게 충전이 되냐, 또는 충전을 하고 나서 얼마나 더 오래 더 빨리 달릴 수가 있냐,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핵심 포인트로 잡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차량용 이제 경량화 관련된 종목들이 또 핵심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될 수 있겠다 라는 판단이 됩니다. 근데 코프라 같은 경우도 실제로 지금 현대기아차에다 현재 납품을 하고 있고,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죠. 지금 1분기 때도 이미 실적 개선이 됐고요. 2분기 또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코프라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현재 상황에서 꾸준한 이제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컨센서스뿐만 아니라 이번에 실제 1분기 때도 실적이 잘 나왔어요. 전년동기 대비했을 때도 잘 나왔고, 최근 이 5분기를 봤을 때에도 뭐 매출액 같은 경우도 지금 최고치인 거죠. 영업이익과 순이익 같은 경우도 지금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1분기 때 실제로 실적이 가시화됐다라는 걸 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한 3% 정도 조정이 나와줬습니다. 근데 이런 조정에 있어서는 항상 이제 봐야 될 거는 우선 뭐 시장 여파도 있겠죠.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걸 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그럼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뭐 보합권을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은 좀 추가 조정이 나온 종목들이 많았다라는 거를 알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좀 개별 악재가 없는 가운데에선 거래량이 없다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거래량이 없는 가운데서 좀 추가 조정이 나와주는 거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오히려 시장이 조금 좋아진다,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거 회복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현재 이제 최근에는 앞전에 이런 수급들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대량 거래량을 동반된 장대 양봉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수급을 굉장히 잘 잡아주고 있다라는 걸 좀 확인하실 수가 있고, 앞전에 지금 보시게 되면 이런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할 때
이런 거래량들이 동반이 되면서 돌파가 나왔다라는 걸 봤을 때 현재 이 상단 돌파에 대한 매물대 돌파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라는 거를 또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차트 상으로 이제 넓게 펼쳐 보셨을 때 주가가 이런 고점 부근에 위치해 있냐? 그러게 아닙니다. 현재 추가적인 강한 조정이 나와준 이후에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이런 추세가 전환이 되는 모습들, 그리고 이번에 6월 이제 수출지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또 좋게 나와졌죠. 이번 6월 같은 경우는 이제 39.7%. 근데 상반기 때 지금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수출지표들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좀 경기민감주들이 초반에 좀 강한 상승이 나타났죠. 오전장 같은 경우는 뭐 건설주들이나 철강주들이나 이런 조선주들, 또 조선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오전장에 또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타났죠. 그런 만큼 이런 자동차 쪽 수출 지표가 굉장히 이렇게 좋아지는 상황 속에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하는 자동차 관련해서 코프라 같은 경우는 꼭 보자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 이제 2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제가 철강주들로 좀 강조를 해드립니다. 근데 철강주들 같은 경우는 이 코프라뿐만 아니라 이제 뭐 문배철강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문배철강 같은 경우도 철광석 가격이 꾸준한 상승세가 나타나주고 있어요. 물론 이전에 이슈들을 본다라고 하면 중국 같은 경우도 원자재 가격들이 너무 이렇게 또 치고 올라가다 보니까 이걸 안정화시키겠다 라고 하는 그런 뭐 개별 악재도 있었고, 이번에 또 최근에는 이제 러시아에서 철 스크랩을 이제 또 수출 금지 조치를 하는 것도 지금 좀 생각을 하고 있다, 뭐 그런 이제 개별 악재들이 나와주게 되면서 뭐 좀 주춤하는, 아니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현재는 이제 뭐 원자재 쪽은 끝났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결국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지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 HMM이나 페노션과 같은 이런 종목들도 꾸준한 상승세가 현재는 나와주고 있는 게,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와 이런 BDI 지수가 계속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해 나아가는, 뭐 BDI 지수 같은 경우는 10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나서 지금도 상승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표 개선에 따른 이게 종목이 계속 이 대기 매수세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꾸준한 뭐 HMM이나 페노션과 같은 이런 종목들이 우상향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철광석 관련된, 그러니까 철강주들 같은 경우도 이런 지표들을 꼭 봐야 되고, BDI 지수 같은 경우는 벌크선 이제 운임 지수인 거죠. 그러니까 벌크선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재를 나른 선박이기 때문에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을 보실 때에는 이제 그와 관련된 가격들도 보실 때 BDI 지수도 꼭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강조를 해드리죠. 근데 현재에서 BDI 지수 같은 경우도 꾸준히 상승 기조 유지를 하고 있고, 철광석 가격 같은 경우도 뭐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현재 보시게 되면은 이때는 최고치를 경신했었습니다. 경신하고 나서 중국발 영향으로 인해서 살짝 조정이 나왔다가 5월 말에 저점 찍고 반등을 했고 굉장히 가파른 상승이 나와준 거죠. 그 다음에 현재도 상승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만큼 이런 지표들을 봤을 때에는 전혀 걱정할 게 없다. 그리고 1분기 실적 잘 나왔고 2분기도 충분히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문배철강 같은 경우는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을 하고 납품하고 있고, 실제 이제 포스코 정식 판매점 체제를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분기 때 순이익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했을 때 1500%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실제로 가시화됐다라는 걸 1분기 때 확인을 했죠. 그리고 뭐 자회사로는 이제 NI스틸 같은 경우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배철강 이 눌림목에서는 꼭 보자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앞전에 이 거래량 수급들도 다 상존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존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가격 조정 이후에 그 다음에 지금 기간 조정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눌림목에 봐야 돼요. 오르고 있을 때 보는 게 아니라 눌림목 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을 때는 이런 6,600원 자리에서는 매도 관점으로, 그러니까 매도를 해가는 관점으로, 신고가를 돌파하는 자리에서는 매도를 해가는 관점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세 번째, 네 번째 종목까지 있는데, 세, 네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메타버스 관련된 이제 종목을 좀 꾸준히 말씀을 강조를 해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먼저 한빛소프트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한빛소프트 정말 많이 귀에 딱쟁이가 지도록 들으셨을 텐데, 지금 뭐 기술적 자리로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모멘텀으로는 이제 저는 이 정책에 대한 이제 수혜주로 충분히 부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이전 영상들을 통해서 꾸준히 말씀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 기술적 자리로만 좀 봐드린다라고 하면은 현재에서는 이제 7,400원입니다. 이게 앞전에 여기 신고가 자리가 있죠. 신고가 이제 몸통 자리로 고점 기준을 잡았을 때는 7,400원대에 이 매물대가 있습니다. 일봉상에. 그럼 여기 매물대를 돌파하는 자리가 중요하고, 매물대를 돌파하는 자리에서는 다시금 새로운 추세를 쓰는 겁니다. 근데 여기를 돌파를 할 때는 당연히 이제 거래량이 필요하겠죠. 그럼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추가 이제 상승이 나와줄 텐데, 7,400원을 돌파를 하면은 8,000 여기 8,020원
이 신고가 돌파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 앞전에 여기 거래량들이 그렇게 많이 발생해 있지 않기 때문에 7,400원 돌파가 중요하고 7,400원 돌파를 하면은 그냥 52주 신고가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빛소프트는 현재 계속 이 매물대 상단 자리에다가 지금 주가를 이렇게 캔들을 붙여놓는 경우는 결국엔 돌파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동반이 될 때는 7,400원 돌파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결국에는 상승 당시에 거래량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조정 또는 이런 하락하는, 그러니까 기간 조정 내지 가격 조정이 나오는 이런 자리들에서는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없는 가운데 조정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수에 대한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해주고 있는 종목을 올리고 싶어 한다 라는 거를 좀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빛소프트 꾸준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제 이제 말씀해드린 종목은 알체라라는 이제 종목입니다. 알체라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투자 포인트로 봤을 때 지금 지속적으로 이런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나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게 되면 이 메타버스 플랫폼이 이제 국내 플랫폼 업체 제페토를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국내에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페토가 지속적으로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근데 제페토가 언급되면 언급될수록 결국에는 알체라가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알체라의 최대주주 이제 스노우와 그리고 이 제페토를 운영하는 네이버 Z의 최대주주가 이제 스노우 동일하죠. 그러니까 최대주주가 이제 동일하다 보니까 알체라가 이제 좀 직수혜주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알체라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게 되는 앞전에 지금 3월부터 이 메타버스가 테마가 좀 형성이 되면서 부각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강한 상승이 나왔을 때 이 거래량 상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상단 자리가 4만원대인데 지금 현재에서는 단기적인 이 박스권 상단 자리 있죠.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발생을 했고, 그러니까 돌파에 대한 신뢰도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하고 난 이후에 쭉쭉쭉 상승을 하게 될 경우에는 조정이 나와줄 때는 그냥 미끄러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추가 상승이 돌파가 나와주고 잠시 옆으로 기간 조정 나와주면서 이 지지대를 만든 다음에 추가 상승이 나와줬을 경우에는 여기서 다시 한 차례 쉴 때 이거를 디딜 수 있는 디딤돌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걸 딛고 올라서는 이런 추가 상승이 나와주죠. 예를 들면은 자이언트 스텝을 보시게 되면 지금 앞전에서 여기서 이제 돌파가 나왔죠.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 돌파가 나왔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여기 지지대를 만들었습니다. 거래량이 없는 가운데에. 그 다음에 여기 추가 상승이 나와줬을 때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돌파가 나와졌죠. 그리고 나서 눌림목이 잠깐 나온다 하더라도 이 눌림목에서는 결국에는 이 지지대를 지지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발을 디디면서 추가적으로 다시 이제 추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지지대가 아래에 위치해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근데 알체라를 보시게 되면 지금은 딱 기간 조정이 나와주면서 지지대를 만들고 있는 자리인 거죠.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추가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4만 돌파는 뭐 어렵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기간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이 시점에서 눈여겨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알체라, 뭐 한빛소프트 이런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뿐만 아니라 코프라나 이런 문배철과 같은 이런 실적 기반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하는 이런 종목들까지도 우리는 눈여겨보자 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런 종목들에 대한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이미 어플리케이션에 올려놨습니다. 지금 수익맨 유튜브 채널 보시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를 받는 방법 빠르고 짧게 굵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래에 보시게 되면 주민함 주식이 미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영상 아무거나 클릭하셔도 되고, 클릭하시게 되면은 아래에 이제 조금만 내려보시게 되면 여기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거 더보기를 딱 클릭을 하시면 안드로이드, 아이폰 본인 기종에 맞는 링크를 뭐 클릭하셔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다가 주민함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첫 번째 주민함 주식이 미치는 방법 나옵니다. 100% 무료이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함 추천주를 딱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다 이렇게 추천주를 다 올려놨어요. 여기 이제 뭐 6월 28일 18일자 여기 추천주를 다 올려놨고, 어제 같은 경우도 지금 알체라를 이미 올려놨죠. 그래서 여기다가 가격 전략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런 만큼 가격 전략 참고하셔서, 그리고 추가적인 대응 전략 같은 경우도 영상뿐만 아니라 제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텍스트로 다 또 남겨드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참고하셔가지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고 정말 수익의 기쁨들을 누리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수익인증 칸에도 보시게 되면은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도움을 많이 받아가고 계세요. 최근에 뭐 KG 케미칼이나 KG ETS 뿐만 아니라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수익인증이 올라오고, 동국제강 같은 경우도, 그리고 제가 말씀해드린 이제 매매법을 통해서 연하님 같은 경우도 일성건설 60% 수익을 보셨대요. 솔직히 이런 거를 보면 굉장히 뿌듯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익의 기쁨들을 누리며 가고 있는데, 혹시 힘드신 분들은 어플리케이션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수익!